네,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큰 박수를 보내면서 환호성을 안 보내주는 그룹은 처음 봤습니다. 인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복한 가정의 특징도 바로 이와 같은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액션과 리액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액션을 할 때 리액션을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납니다. 그래서 주로 엄마하고 아기의 관계를 대상관계 심리학이라고 그러지요. 아이는 액션이 시원찮지요. 오로지 우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리액션의 달인인 엄마가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줍니다. 물론 결혼 생활이 이런 것들 재현하기를 기대하지만 결혼은 전혀 다르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마 오늘 저를 부른 이유는요,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했다는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2,000쌍이 넘었네요. 좀 놀래주세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야기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부부들을 상담해 보면서 우리의 결혼은 좀 다르구나, 또 한국 사람들은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분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결혼을 왜 만드셨을까? 사람들이 결혼을 하긴 하는데 또 오늘 이제 연애와 결혼 이러니까 짝을 어떻게 하면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에 기대감을 갖고 오신 분들이 옳지 한 4분 계시는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짝을 만난다고 한들 그 결혼이 행복할까? 그거는 물음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을 찾아야 제대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저께도 결혼 15년 차 부부가 다녀갑니다. 이분들이요, 행복에 관한 자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연애를 10년 동안 했대요. 그리고 동갑내기에 CC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하여튼 캠퍼스 커플에 교회 커플에 양쪽이 다 CC예요. 근데 이게 CC였는데 요즘은 시시해졌대요. 그래서 연애를 누구보다 많이 했고 또 피차가 사랑을 했고 잘 아는 사이였고 우리의 결혼은 남달라. 우리의 결혼은 다를 거야. 우리는 환상적인 결혼이 될 거다라고 시작한 결혼이 지금 15년 만에 더 이상 못 살겠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 이미 다른 상담실에서도 상담을 받고 왔는데 해결이 안 돼서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이 부부가 지금 찌지고 볶고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니그카이족이었어요. 뭐라 그랬죠? 요거는 경상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니그카이족. 이럴 때는요, 그러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셔야 돼요. 핵심은요, 양쪽이 다 아내 쪽에서 하는 말이 너 그러니까, 이거를 남쪽에서 니그카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극하이 내 이카지. 네 안 극하면 내 극하겠나.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두 분이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심지어는 상담 장면에서도 그냥 거친 은혜가 나오고요. 심한 경우는 견자제분도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이거 순우리말은 방송에 적합한 용어 아니잖아요. 정말 극단적인, 그러면서 정말 자신했는데 연애에 관한 우리는 최고였고 교회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그런 커플이었는데 왜 결혼 생활이 그럴까? 그러면서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 모습을 봤는데요. 저희는 결혼에 올해 18년 차입니다. 저는 이제 성직자니까 그죠? 목사니까 전도사 때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싸운 일이 없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싸울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신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매주 지방에서 서울까지 맨날 이렇게 이제 카풀에서 공부하러 오고 여름 되면 수련회다 뭐다 해서 바빴고 그러다가 전임이 되면서부터 정말 코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이런 판타지가 있었어요. 나한테 시집 오는 여자는 대박 날 거야. 어때요? 강사 인상 괜찮죠? 비웃지 마세요. 해로워요, 건강에.
자, 저는 이제 스스로가 나는 성격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군대 생활할 때도 때로는 막 얼차려 받고 할 때도 근데 저 인간 진짜 바깥에서 만나면 그냥 이러고 할 때도 저는 솔직히 화가 별로 안 났어요. 군대니까. 자, 그래서 시집 오는 여자는 행복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뭐 이런 거였어요. 자칭 모세라고 착각을 하고 지내왔었는데요. 결혼 3년 차, 4년 차 이렇게 되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형제들 입장에서는요, 교회라는 무대는 선택의 폭이 넓어요. 아마 자매들 인정하실 거예요. 괜찮다 싶으면 다 임자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좀 속된 표현을 써서요, 좀 어리비리한 사람들만 나한테 대시를 해. 이게 사실 교회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 상황일 때, 희소 가치도 높을 때, 아니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었는데 왜 내가 하필이면 콜라도 골랐을까?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 그리스도인이니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지요. 10계명에 근거해서 제가 목록을 쫙 적어준 겁니다. 일명 저희 부부의 A4지 넉장 사건. 전임이니까 그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1시간 땡겨서 와놓고 교회 사무실에서 타이핑을 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말이죠, A4지 넉장이지. 일단 글자 포인트 10이었어요. 그리고 행 간격이 100이었습니다. 게다가 2단 짝이었어요. 그러니까 쭉 나열하면 몇 장이었을까요, 이거? 10장 정도 됐을 거예요. 자, 그거를 친절하게 10계명에 근거해서 큰 제목은 굵게 적어주고 세부 항목을 쭉 나열해 준 겁니다. 자, 요거를요 프린트에다가 집에 오자마자 고쳐 라고 했죠. 사실 그때는요 사극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걸 받아든 아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요. 소녀에게 허물이 많사오니 아량이 넓으신 서방님 깨워서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시오면 소녀가 변하게 싸우니 기회를 주시옵소서. 뭐 이럴 줄 알았지요. 자, 그런데요 여자가 무서운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내가 그걸 읽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데요, 꼬박 27시간을. 그때 큰 방과 작은 방 사이에 조그마한 이제 전셋집이었으니까 뭐 거실은 아니고 이제 통로죠 일종의. 거기에서 그 사이 아이들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싹 다 해놓고, 심지어는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 밥상까지 챙겨놓고 자기는 그 구석에 처박혀서 그걸 똘똘 말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날 교회 출근해서 다녀왔네요. 그러고 있었던 거죠 하루 종일. 거기다 대고 또 한마디 한 겁니다. 사람 무시하냐? 왜 말이 없냐? 왜 회개할 걸 기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질렀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나 이대로 죽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자, 그 말이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충격이었고 저는 그 길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고 놀라지 마십시오. 자살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자, 충격이었으니까 왜 내가 비록 그런 방법을 쓰긴 했지만 아내 보고 죽어달라, 당신이 죽어주면 내가 세상과 갈 거니까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아니었고요. 방법이 어땠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잘해보자였지요. 그런데 아내가 죽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기도했는 줄 알아? 저 사람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고 성직자가 될 사람이고 거룩하게 쓰임 받을 사람인데 내가 결혼을 잘못했고 그래서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면 사역에 누가 될 거고 가장 좋은 방식은 자기가 뭐 해주는 거? 죽어주는 거. 교통사 나고 죽으면 너무 끔찍하고 무섭고 애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백혈병 시나리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대요. 자, 저도 충격이었고 아내도 힘들었고 그래서 울 때 그냥 헉헉대고 우는 것은 그냥 견딜 만한 슬픔입니다. 사람이요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나면 꺽꺽 소리를 내면서 웁니다. 꼬박 그렇게 27시간 울었던 거지요. 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내려와서 얘기합니다. 자, 일단 이 상황에 내가 당신을 달래줘야 되는 거 나도 알겠다 솔직히. 그러나 화딱지가 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신학을 마쳤지 사람에 대한 인간학 공부는 안 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에 대한 공부할 거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뀐다면
그때는 내가 사역을 그만두든지 뭐 이혼을 하든지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가 공부하자. 이게 1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상담을 공부하게 된 동기였고 지금은 이제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됐네요. 자, 그런데요. 공부를 하면서 또 사역 현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부부들, 2,000쌍이 넘는 부부들을 만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결혼에 관한 한, 연애에 관한 한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백문일답이니까 판타지라고 대답해 줍니다. 자, 이렇게 미스들, 미혼들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미스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영어로는 미스테이크라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뭐라고 한다고요? 판타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결혼은 남다를 것이다. 우리는 남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리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아. 우리는 저부부처럼 살지 않아. 주말만 되면 같이 요리할 거야. 남편이 요리해 주겠지. 아내가 앞치마 입고 기다려 주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결혼에 관한 판타지. 꿈 깨시는 게 좋습니다. 야, 이런 결혼은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드라마 속에서는 정말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 나옵니다. 얼마 전에 뭐 시크릿 가든 이런 그 드라마 나왔을 때요, 중년 아줌마들이 그렇게 목숨 걸었습니다. 주인공 현빈이나 남자. 현실 세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있다고 한들 여러분에게는 안 갑니다. 이게 중요한 현실이에요. 왜? 결혼은 환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왜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셨을까? 결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아담이 결혼시켜 주세요 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결혼은요, 하나님의 일방적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혼의 목적은 뭘까? 자, 그러면 창세기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죠. 유토피아입니다. 먹는 문제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이죠? 해결됐다고 답해 주세요. 자, 먹는 문제, 자, 자는 문제, 안전 문제, 게다가 둘의 관계는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관계, 연애 과정도 충분히 거쳤다고 봐야 되지요. 자, 죽고 못 사는 관계, 게다가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고 대답해 주세요.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둘이서 뭐 할게요? 이게 결혼의 목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 완전한 성인 남녀를 거기다 두시죠. 그리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성경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앞에 부사를 붙였죠.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거 정서적 전염 효과라 그럽니다. 어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보는 내가 기분이 더 좋더라. 괜히 영화 속에서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나면 내가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 다 극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쪽은요, 이쪽은 해피엔딩, 이쪽은 회피엔딩일 때 보는 내가 찝찝해지고 우울해지더라. 왜? 정서적 전염 효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시면 행복은 절대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행하시면 다른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대신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지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행복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판타지입니다. 일종의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행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결혼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행복의 재료만 주시는 분이에요.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레시피를 쓰는가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을 설정하고 가야 돼요. 자,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에덴 동산,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 둘의 그렇게 좋아하는 청춘 남녀를 거기에 두시고 두 사람이 관계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셨더라. 그래서 결혼에는요, 세 가지 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할 작업은 거기서 기분 좋게 사이좋게 재미있게 노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요, 남편과 아내가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몸과 몸이 노는 놀이가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제 방송에서 다루기 좀 그러니까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달라야 되지요? 그래야 다름을 엔조이할 수가 있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두 번째 놀이는요, 마음과 마음의 교류입니다. 정서적 일치감이지요. 특히 여성들이 원하는 거.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정서적 친밀감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리. 정말 같은 느낌을 가졌을 때, 이렇게 강연을 왔을 때 돌아가면서 강연 참 좋았는데 어땠어? 나도 좋았어. 같은 느낌들,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성들, 뭔가를 보았을 때 느끼는 또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서적 교류, 두 번째 마음과 마음의 놀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놀이는요, 영과 영의 놀이라고 해요. 이건 삶의 의미와 가치, 보람 이런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해지는 것들이지요. 자, 그래서 몸과 몸의 놀이, 마음과 마음의 놀이, 영과 영의 놀이, 이 모든 것들이 엔조이가 될 때 결혼은 행복하지요. 그래서 피차가 잘 놀려고 하면 행복한데 잘 놀려고 안 하면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최근에 긍정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잘 놀면 여러분 어떠세요? 잘 놀고 나면 기분이 어떻게 되던가요?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짓고 그러시는데, 자, 잘 놀고 나면, 맛있는 걸 먹고 나면 기분 어떠세요? 자,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누군가 뭔가를 시키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때 자발성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피차의 기분을 좋게 함으로써 피차가 잘 놀고 나면 각자가 자발성이 가득해서 둘의 관계가 윈윈이 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놀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다르게 돼 있고 다름을 엔조이하면 돼요.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남자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되게 곧 이제 여름 휴가철 될 건데요. 남자들이 휴가 나갈 때, 어디로 나갈 때 나 갈 준비 됐어, 이 말은 안방에서 바로 나갈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남자의 동선은 항상 직선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됐어? 준비됐어요. 아직 30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왜? 이제 여성이요, 파운데이션 끝났다는 소리고, 그 화장이 끝났다 하더라도 절대로 안방에서 현관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자는요, 미리미리 딱 나와서 직선으로 가지 않고 주방으로 갔다가 다시 베란다로 갔다가 애들 방으로 갔다가 다시 안방으로 왔다가 현관쯤 나갔다가 다시 안방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여자입니다. 남자는요, 그거 보면 확 뒤집어지지요. 그럴 때 해줄 작업은 미리미리 챙기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남자가 빨리 안 나와! 그러고 나면 아내가 미처 못 챙기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5분쯤 가다가 여보 다리미 안 빼고 왔다,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내내 이제 이 부부는 야간 부흥에 주간 부흥에 들어가요. 부부 싸움을 야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화 이만큼 나게 돼 있고 휴가 갈 때마다 그냥 대판 전쟁을 하게 돼 있죠. 집에 와 보면 뽑혀 있죠. 또 그 다음에도요, 그런 사태 생깁니다. 준비돼 빨리 나와. 아내가 또 나갑니다. 뭐 미안해, 다리미 안 뽑았다. 그럼 남자가 또 나갑니다. 성질 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도 그런 사태 생깁니다. 3년째 되는 그때 아내가 또 그럽니다. 뭐 다리미 안 빼고 왔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가는 겁니다. 다리미 안 뺐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트렁크에 실어놨다. 자, 그때 도와줄 작업은요, 저는 제가 해주는 작업은 외출 나갈 때 미리 주방 쪽 가서 아예 밸브 잠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하면, 주방 쪽은 내가 점검 다 했어 라고 알려주죠. 그럼 안에는 동선의 하나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너무 고맙죠. 보니까 아직 색조 화장 중이네. 자, 베란다까지 맞아볼게. 그러면 어땠죠? 더 점수 올라가지요. 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이런 건 배려라고 하지요. 근데 부부들은 이 배려 안 합니다. 칼로 배려하지. 자, 되게 결혼에 관한 판타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늦어지고 있네요. 최근에 이제 젊은 친구들 현상 중에 하나가 비혼이란 말입니다. 미혼이 아니에요. 미혼은 결혼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거나 뭐 돈이 없거나 배우자가 없거나 못하는 걸 말하고, 비혼은 안 하는 걸 말합니다.
왜요? 부모님 사는 거 보니까 저게 결혼이라면 저런 거 안 해. 평생 저런 건 안 해. 저게 결혼이라면. 주변 사람 보니까 모델이 없네요. 그러나 여러분, 자, 놀이라고 할 때 재미가 있지요. 자, 또 상대적인 건 뭘까요, 여러분? 놀이할 때 재미와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놀이가 되려면. 힌트를 드리면요, 롯데월드에 가시면 뒤에 붙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롯데월드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죠? 롯데월드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모험이에요. 결혼이란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판타지고요. 결혼하면 깨가 쏟아질 것이고 재미있을 것이고 남편이 알아서 채워줄 것이고 또 아내가 알아서 해줄 것이고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다. 미안하지만 엄마하고 아기의 관계 초기 유아 기적 알아서 모든 걸 해주겠지. 이건 재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재미있는 요소도 있지만 반드시 거기에 따라 뭐가 있어요? 모험이 있지요. 롯데월드는 어드벤처가 없으면 안 갑니다. 사람들은. 얼마 전에 제 조카가 와서요, 뭐죠 그거 아틀란티스를 타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저를 이모부라 부르니까 중간에 가다가 딱 서는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얼마나 이놈이 무서웠던지, 이모부 이거 내리면 안 돼요? 내리면 안 된다. 그냥 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쫙 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 나오면서 다음에 안 탈 거지 했더니 아니요, 다음에 또 오고 싶은데요. 왜? 무서웠지만 지나고 나면 뭐예요? 재미였지요? 이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유자인 곡선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미혼들이 가지는 생각은요, 우리 사랑 이대로 영원히, 우리 사랑 이대로 forever,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아니면 점점 더 올라가겠지. 아닙니다. 결혼하신 분들 증명하세요. 결혼과 동시에 밑으로 내리꽂습니다. 맞죠? 결혼의 U자형 곡선. 그러나 회기점을 돌아서 올라간 부분은 이때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비밀은 이때 아픔, 절망,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회기점을 돌아서 올라갈 때는 그 크기만큼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이거는 결혼한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란 모험하기로 선택하는 거지 재미 요소만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도 자꾸 타다 보면 재미있어지듯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분들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힘들겠지만 밑도 내리꽂겠지만 그러나 안전벨트 착용되어 있습니다. 또 반드시 회기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기만 하면 이때부터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니들이 결혼을 하러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결혼 생활로 만들어 가기를 바라겠고요. 도전할 수 있기를. 그래서 배우자, 완벽한 배우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완벽한 배우자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벽이 된 배우자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는 가능성만 보시면 돼요. 가능성, 그리고 또 한 가지 성품만 보면 됩니다. 성격이 아니에요. 성품만 보고 가능성만 본다면 그 결혼 생활은 얼마든지 해볼 만한 모험이란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밑으로만 가지 마시고 회기점을 돌아서 반드시 올라와서 사방을 향해 니들이 결혼을 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